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의 여파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좀 올라가는 네네.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더 비둘기파적인 분들을 원하는 분들 계셨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동안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네네. 여튼 금리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요. 기술주가 지금 하락을 지속했고요. 나스닥도 좀 하락을 했지만 다우는 어제는 소폭 조금 강보합이었는데 오늘은 한 0.5% 정도 올랐고요. S&P 500도 오후장 이후에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0.2% 수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사실 오늘 한 1.2%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봤었는데 막판에 역시 반대로 좀 회복을 하면서 0.5% 정도 하락세 일단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섹터로 보면 어저께랑은 약간 사뭇 다른데 어저께는 떨어진 게 상승한 게 많았다가 하락적으로 막 바뀌었다면 오늘은 색깔이 빨간색에 많았다가 초록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서 기술주가 지금 오늘도 하락을 주도했고요. 이미 소비재, 테슬라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어저께 기준 보면 장중 변동폭이 마이너스 8% 정도 났죠.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네네. 오늘도 이제 여전히 지금 보합선에서 약간 밀렸지만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것이 좀 약간은 좀 진정되는 모습. 그렇지만 약세 분위기는 이어갔고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이런 것들도 오늘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이제 줌비디오인데요. 실적 자체보다는 이제 성장의 둔화를 경고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바로 오늘 좀 주가가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는 4주례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1.66%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은행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란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미국도 개인 투자분들도 은행주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일정 수준 포트폴리오에 담겨놓은 분들은 지수를 쫓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금융주 섹터가 오늘 1% 이상 올라왔습니다. 1.45%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역시 종목으로 보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시 사상 초고가에 이제 근접해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월가워즈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은행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TD라는 게 있습니다. TD뱅크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때는 이제 미국 위주, 캐나다 위주였지만 좀 미국의 이제 리테일 뱅크를 많이 참여하고 네네. 있는데요. 네. TD뱅크는 사상 최고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주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한데 빅테크들도 한번 짚어주시면요. 네, 역시 최근에 역시 빅테크는 항상 주인공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상반기에는 주인공이 누가 뭐라도 알파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쭉 올라가는 그랬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급등은 하지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제 생각에는 사상 최고가도 뉴스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늘 약간은 딴 거에 비해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아닌 시장 한복판에 있었던 네네. 것이 올 한 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인공은 애플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많은 분들이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8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8일 연속 상승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4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올라가지 않지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 정도 움직였고요. 알파벳도 지금 3.달러 장중엔 2차례 정도 움직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에서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달러만 확실히 넘어가면 2조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조 한 9조 8천억 달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은 어제 이어서 약간은 보합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오늘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어제와 달리 리비안과 루시드는 오늘 등락이 약간씩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흐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트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트리는 저희가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한번 정리해드렸었는데 달러트리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실적을 발표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이제 모든 것을 같이 파는 유통업종 있죠. 달러트리 같은 것이
우리나라 굳이 보면 이제 다이소 같은 네네. 거지만 뭐 딱 똑같지는 않습니다. 업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전문 매장들 있죠. 전문 매장이라고 하면 뭐 전자제품, 우리나라로 보면 하이마트 이런 것들이 네네.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옷의 특정 브랜드를 파는 것이 있고 옷도 다양한 옷을 같이 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쭉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 다분히 실적 많이 어제랑 오늘 많이 발표했는데 주가는 다 분석도 다르고 전망도 다르고 주가 움직임도 많이 다른데 특징은 한일같이 위아래를 많이 움직인 네네.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달러트리 말씀드렸다시피 앞선 고전에도 나왔었는데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반 아웃피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특정 브랜드도 있지만 다양한 걸 갖다 여러 브랜드를 갖다 파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반 ULBN이라는 곳인데요. 온라인 사업 분야 확대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 새롭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저희도 이제 몇 번 저희가 월거지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랬죠.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이야 저런 걸 누가 입냐 그러지만 그 한때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서 가장 10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10년 동안은 나이키가 완전히 독식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한때 이제 에버크롬비 피치라는 거가 최고의 인기 브랜드였고 이게 결코 비싼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10대도 하이틴만 들어가면 잘 안 입습니다. 이 옷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매장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우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레벨.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 초반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 기업이 올해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30%, 150%까지 올라가면서 유통업종에서 저도 별로 안 보던 주식인데 이름만 알면 저거 누가 가냐 이런 거였는데 엄청 올라갔고 얼마 전에는 당일 배달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비용이 마진율이 30bp가 하락했어요. 0.30%포인트가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제법 많이 내렸어요. 10% 이상 갭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던 것은 그런 실적에 대한 분석을 회사 스스로에서 얘기한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가권이죠.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중가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캐주얼하게 입는 그러니까 AU 브랜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옷 이것저것 파는 것인데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한 1센트 정도가 전망됐었는데 거의 20% 이상, 25% 가까이 높게 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76센트가 나와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장 끝나고는 제가 차트는 준비 안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백화점이라고 보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소위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백화점이 고급 백화점 명성들이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위 닷컴 시대가 드러났죠. 인터넷. 그래서 온라인을 하면서 아마존이 나오면서 수많은 것들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JC펜 이런 것도 그렇게 되고 메이시스 주가 반등하고 있지만 메이시스 같은 거 한때 정말 미국 백화점의 상징이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재미없게 되고 지금 뭐 굳이 남아 있다고 보면 노드스트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롬도 제법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이 실망스럽게 났죠. 그러니까 전망치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에서 지금 아마 화면 보여주시면 한번 우리가 검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주가는 JWN이라는 신문을 갖고 있는데 시간에서 지금 20%가 폭락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뭐 실적 시즌 막바지에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나왔던 노드스트롬의 경우에는 실적 실망감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특징주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고요. 제 전체 시장에 대한 월가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요즘 뭐 이게 시장이 뭐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어서 월가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시각과 소위 애널리스트는 사실 특정 분야만 보니까요. 섹터나 자기 관심주만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석 투자 전략가들은 이제 큰 시장에서의 전체 시장의 S&P 500 전체들을 보고 전 세계 주식시장 보고 섹터의 큰 움직임을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류를 갖다 얘기하면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맞다트리다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고 이들은 개인분들과 약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네네. 나쁜 의미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이제 기술줄이 떨어지면 이거 시장 큰일 났다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네. 그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제롬 파월이 지금 되면 대부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기술주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금리가 지금 1.66% 올라서 4주 만에 최고가 같지만 금년의 최고가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술주가 하락하니 뭐 이머징 마켓이 어렵다, 한국 시장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거기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고 본인이 하시는 거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거는 오롯이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큰 틀에서 보면 장기 금리 상승은 기술주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건 교과서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에드워드 존스의 수작 투자 전략가 하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줌비디오의 성장 둔화 이런 경고 이런 것들이 소위 줌비디오라는 것은 벌써 지금은 지나갔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매출 4배, 5배가 났던 맞아요. 기업이었던 기업이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해드렸지만 작년 봄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줌비디오를 아는 사람이 0.001%도 안 됐습니다. 맞아요. 네. 대학교 교수님들이 거의 모르셨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유치원 선생님부터 누구나 다 썼습니다. 이거 맞아요. 줌비디오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폭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쫓아갔던 것도 있죠. 대표적인 펠라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같은 부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줌비디오가 이렇게 성장을 경고한 것은 고성장 기술 섹터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맞는 얘기가 그러네요. 되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베스트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4분기 이익률을 경고하면서 베스트바이도 오늘 주가 떨어진 건데 네. 이런 전체적인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팬데믹이 이런 분들은 또 팬데믹 계속 될 거라고 원하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결국은 팬데믹은 지나갈 것이고 내년이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회사 스스로가 경고를 슬로우다운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시장이 끝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루월드 그룹의 짐 폴슨은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이런 분이죠. 또 코로나19 얘기하면 사실 뉴스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뉴스, 우리나라 뉴스 맞지만 사건 사고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안정된 미국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독일에서 데모하는 거 보셨죠? 네네네.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 거의 뭐 최루탄 우리나라 최루탄 30년 20년 전 얘기인데 최루탄 막 쏘는 거 보셨죠? 네네네. 크로아티아 이런 맞아요. 것들. 영국은 편안하거든요. 네. 그런 뉴스 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있죠? 미국의 TSA라고 해서 공항 통과하는 여객 수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에 몇 명이 통과됐는지 그런 거 뉴스 안 보시잖아요. 안 보죠. 우리나라 8시 9시 뉴스에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맞아요. 220만 명이 통과했거든요. 많이 들어가요. 220만 명이 했다는 거는 이제 많다 적다는 건 이제 이거를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네네.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네. 팬데믹 이후에 최후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은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나쁘다는 사람 얘기하면 사람이 몰려가고 네네.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의 조회수가 폭주하는 겁니다. 네네. 나쁘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간혹 이제 반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제가 만약에 여기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 시장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면 조회수가 10배 나옵니다. 그게 시장의 심리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 세계 공통제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에 혹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 네. 다양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루월드 그룹의 짐 폴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우려가 증가하지만 미국 경제가 이전과 같은 악영향할 가능성을 받을 가능성은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수감사절 연휴의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을 회복하고 있고 내년도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대응은 균형감을 갖고 네네. 전체적인 시각을 좀 가지라 해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균형감을 갖는 가운데 사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과거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금 비슷하다 이러면 또 되게 좀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서브 메리안이라는 수석도 전략가는 워낙 이런 분입니다. 워낙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절대 오늘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 주시장이 올라갈 것이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려고 그러면 유럽이나 일본
이머징 마켓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은 오늘도 재강조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닷컴 버블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1999년에서 2000년에 98, 99, 20인데요. 마찬가지 닷컴 버블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 하는 겁니다. 네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왜냐하면 다들 느끼잖아요. 금리는 초저금리인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당연하죠. 그쵸. 그렇죠? 그러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리고 IPO 시장이 그 당시에도 엄청나 우리나라도 코스닥 난리 났던 게 벌써 20년 전인데 네네. 아마 40대 이상 50대 되시면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닷컴 버블에 프리 코스닥 열풍이 불었는지 딱 미국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주문만 받았다. 어떤 계획만 한다. 로블록스만 얘기만 붙으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있을 것이고 미국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IPO에 광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수를 4,6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모건 스탠리는 더 맞죠. 모건 스탠리 4,400인가 제시했잖아요. 4,600 현재 지수 대비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수익이 없다. 그래서 이게 늘상 있는 얘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릴 네네.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분들도 있고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5,300도 있다. 비모 같은 경우는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과거 어땠느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모든 이 과거요. 사단은 금리가 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만 보여드리면 오늘 네. 끝내겠는데요. 이게 지금 1980년대 이후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 이후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5번 정도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표인데요. 이게 왼쪽은 채권이고 채권은 관련된 쭉쭉 있고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 두 개가 주식입니다. 네. 떨어진 적도 있죠. 그렇지만 그로스 스탁, 성장주가 큰일 날 거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시기에도 결국은 제일 오른쪽이 가치 주고 왼쪽에서 두 번째가 성장주인데 네. 성장주도 결국 그 기간에 10% 올랐고 가치도 6.38% 올라가서 결국 주식이 이겼다는 겁니다. 지금 떨어진 게 아니라 주식도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그런 날이죠.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7시 30분에 시작하니까요. 10분 동안 시황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본방송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도 7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